구청 아픈 사람들로 붐볐다. 유지우는 서류에 사인을 마치자마자 펜을 내던지고는 뒤돌아 나가버렸다. 옆에 있던 시어머니 장미숙 여사는 휴대폰을 꺼내들고 전화를 걸며 웃었다. 드디어 끝났어. 내일 우리 회사에서 거하게 축하 파티하자.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차에 올라탔다. 차창 밖으로 시어머니가 시누이 유영미를 보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일부러 나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수아야, 내일 출근하는 거 잊지 마라. 차 심부름이라도 해야지. 이제 우리가 주인이니까. 다음날 아침 회사 로비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시어머니는 금실로 수놓은 화려한 한복 정장을 차려입고 목에는 굵은 숭근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유지우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그 뒤를 따랐다. 그는 로비로 성큼성큼 걸어들어가 안내 데스크에 소리쳤다. 앞으로는 나를 유 대표라고 부르게. 안내 직원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장 여사가 턱을 치켜들며 말했다. 유 대표 말이야. 내 아들이 이혼했으니 이제 이 회사는 우리 유 씨 가문이 맡게 됐어. 그녀가 손뼉을 치자 몇몇 친척들이 샴페인을 들고 들어와 회의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샴페인 터뜨려. 오늘이야말로 우리 유 씨 가문이 경영권을 되찾는 좋은 날이니까. 유영미가 웃으며 시어머니 손에 샴페인을 쥐어주었다. 펑하는 소리와 함께 샴페인이 터지며 거품이 바닥에 흩뿌려졌다. 그녀는 잔을 높이 들고 외쳤다. 오늘부터 이 회사는 우리 유 씨 가문이 접수한다. 직원들은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서로 눈치만 살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자 시어머니는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왜, 환영하지 않는 거야? 그 성수아라는 여자가 뭐 대단하다고. 전부 내 아들 덕에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 아니었어? 이제 그 여자가 나갔으니 회사는 당연히 우리 것이지. 유지우는 사장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며 말했다. 어머니, 이따가 재무팀에 사람 보내서 성수아 카드부터 정지시키라고 하죠. 이혼한 마당에 회사 계좌에 손댈 자격 없잖아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답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오늘부로 그 여자 이름은 장부에서 싹 지워버려. 유영미가 육아일고 실업이라고 쓰인 붉은 현수막을 가져왔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즉시 기존의 성은 실업 간판을 떼고 새 현수막을 걸라고 지시했다. 이제야 좀 볼만하네. 유씨 가문 기업에 남의 이름을 걸어둘 순 없지. 옆에 있던 몇몇 친척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형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앞으로 유씨 가문 위세가 대단하겠어요. 시어머니는 더욱 의기양양해져서 와인잔을 들고 재무팀 문 앞으로 걸어갔다. 진 과장을 향해 소리쳤다. 돈 다 꺼내와. 오늘 우리 유씨 식구들 보너스 잔치 좀 하게. 진 과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장 여사님, 지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면 대표이사님의 결재가 필요합니다. 내가 바로 대표이사야. 시어머니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어서. 나는 구석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직원들은 하나같이 곤란한 표정이었다. 시어머니는 다시 유지훈을 불렀다. 아들, 내 도장 가져와서 찍어. 유지훈은 법인 인감을 꺼내 쾅쾅 소리가 나게 찍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며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성수아, 넌 이제 이 회사 물 한 잔 마실 자격도 없어. 나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꺼내 한쪽으로 걸어가 번호를 눌렀다. 김 변호사님, 변경 절차 시작해주세요. 네, 성 대표님. 서류는 어젯밤에 이미 공증을 마쳤습니다. 지금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간결한 대답이 들려왔다. 나는 휴대폰을 닫고 돌아섰다. 시어머니가 나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어이, 너 거기서 이상한 짓 하지 마. 여긴 이제 우리 유씨 땅이야. 나는 그저 담담하게 그녀를 쳐다볼 뿐 대꾸하지 않았다. 그때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황급히 로비로 들어왔다. 그는 총괄 부장인 고 부장이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성 대표님, 기존 지시, 사항을 계속 유지할까요? 시어머니는 성 대표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길길이 날뛰었다. 무슨 대표는 대표야. 이제 전 대표일 뿐이지? 고 부장은 나를 쳐다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즉시 서류철을 꺼내들었다. 어제 열린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지금부터 회사 재무 동결 기간에 들어갑니다. 모든 자금 이동은 총괄본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책상을 내리쳤다. 네가 감히? 그녀가 손을 들어고 부장을 치려 하자 유지훈이 급히 말렸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사람들을 안정시키는 게 먼저예요. 시어머니는 이를 갈며 나지막이 말했다. 저놈 가고 나면 바로 비밀번호부터 바꾸자. 로비의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나는 시계를 보았다. 정확히 오전 10시였다. 김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도착했다. 상업 등기 시스템 변경 신청 접수 완료. 시어머니는 바깥 세상에 어떤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잔을 들고 계속 웃으며 말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은 강남에 있는 황금회관으로 갑시다. 제가 쏘겠습니다. 우리 유씨 가문이 다시 일어섰으니까요. 친척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나는 회사 문을 나섰다. 햇빛이 바닥 타일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다. 문 밖에는 검은색 세단 몇 대가 서 있었다. 운전기사들이 차에서 내려 내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라탔다. 차가 떠날 때 백미러를 통해 보니 시어머니는 여전히 로비에서 손을 흔들며 꽃을 사오고 현수막을 더 걸라고 지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시를 내리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앞으로 저 여자가 회사에 발한 발작이라도 들여놓으면 당장 경찰에 신고해. 나는 차창에 기댄 채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렇게 나오면 정말로 당신을 못 나오게 만들 수밖에. 그 순간 회사 정문 경비원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긴급 권한 모드 활성화. 시스템 표시 등이 한번 깜빡이더니 출입문 제어 시스템이 자동으로 변경되었다. 모든 출입 기록이 새로 계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방금 막 걸렸던 육아 실업이라는 붉은 현수막은 바람에 세차게 펄럭이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권력을 잡은 첫날, 아침 8시부터 회사 전체가 아수라장이었다. 그녀는 친척 10여 명을 이끌고 마치 자기 집 안방처럼 회의실을 점령했다. 유지우는 커피를 들고 사람들 앞에서 재무팀에 지시했다. 일단 우리 어머니 칠순 잔치 비용부터 회사 경비로 처리해. 회사 경축 행사비로 말이야. 재무팀 진 과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유 총괄님, 그 비용은 업무와 관련이 없어서 아마. 유지훈이 책상을 내리쳤다.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지금 책임자는 나야. 당장 처리해. 시어머니는 상석에 앉아 발치에 과일 봉지를 놓고 사과를 깎으며 큰 소리로 지시했다. 내 조카 군인은 학력은 좀 낮아도 성실하니까 일단 부사장으로 앉히고 내 딸 영미는 예전부터 경영을 배우고 싶다고 했으니 인사팀장을 맡기도록 해. 진 과장이 참지 못하고 고개를 들었다. 그럼 기존 인사팀장님은요? 해고야. 시어머니는 사과 껍질을 바닥에 획 던졌다. 그 여자 예전에 성수와 말만 듣고 눈치 보던 애 아니야. 시누이 유영미가 웃으며 손뼉을 쳤다. 어머니 정말 멋져요. 이제부터 이 회사는 우리 유씨 말을 들어야죠. 옆에 있던 친척들도 덩달아 거들었다. 형님, 이 사무실 정말 근사하네요. 앞으로 우리도 덩달아 폼나겠어요.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하게 의자의 등을 기대고 눈을 반쯤 감았다. 누가 뭐래도 내가 능력 있는 아들을 낳았으니까. 점심때 시어머니는 유지훈을 데리고 사진을 찍었다. 유영미는 그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바꾸고 상태 메시지에 이렇게 적었다. 육아 실업, 공식 출범. 사진 속 그녀는 사장 의자에 앉아 도장을 손에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댓글창에는 축하 메시지가 넘쳐났다. 친척들까지 댓글을 달았다. 형님, 출세하셨네요. 성수와 그 여자는 정말 꼴 좋다. 오후가 되자 외부 거래처들로부터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왜 주문을 받지 않는 겁니까? 기존 계약서 명의는 왜 다 바뀐 거죠? 입금 계좌도 바뀌었고요. 재무부는 아수선해졌다. 진 과장은 안절부절못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안에서 지시했다. 그런 외부 사람들 신경 쓰지 마. 다 예전 거래처들이잖아. 앞으로는 계약서 전부 새로 써야 해. 저녁 6시 시어머니는 사람들을 이끌고
황금회관으로 향했다. 커다란 원형 테이블 8개가 일렬로 놓였다. 그녀는 술잔을 들고 외쳤다. 유씨 가문의 미래를 위하여. 유영미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며 웃었다. 수아 언니는 지금쯤 집에서 울고 있겠지? 유지훈이 코웃음을 쳤다. 진작에 알아서 기었어야지. 꼴 좋다. 이제 회사까지 빼앗겼으니. 술자리에서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회사 법인 인감을 꺼내 테이블 위에 자랑하듯 올려놓았다. 이것 봐. 이게 바로 지금 내 권력의 상징이야.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다. 형님, 이번 싸움 정말 멋지게 이기셨습니다. 성수와 그 여자, 예전에 너무 거만했는데 이제야 쫓겨나다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시어머니는 들으면 들을수록 신이 나서 갑자기 제안했다. 아예 우리 육아실업 창립 기념식을 열자. 유영미가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제가 기자들 연락할게요. 내일 바로 신문에 나게 하죠. 시어머니는 더 크게 웃었다. 그래. 모두에게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똑똑히 알려주자고. 그들은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창가에 기댄 채 취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은 맨 위층에 있는 그 대표 이사실에 가서 그 여자 사진부터 찢어버려야겠어. 재수 없으니까. 다음 날 아침 회사 앞에는 검은색 세단 몇 대가 서 있었다. 정장을 입은 변호사 몇 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렸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상황을 보고 즉시 유 총괄에게 보고했다. 외부에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 차를 마시다가 소식을 듣고 웃었다. 내가 회사를 맡자마자 벌써부터 사업이 찾아오는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변호사가 서류 한 부를 내밀었다. 성은 홀딩스의 위임을 받아 자산 실사를 위해 나왔습니다. 회사 자산은 임시 동결되었으며 모든 경영 활동은 중단됩니다. 시어머니는 몇 초간 멍해졌다. 성은 홀딩스라니? 우리 회사 이름 바꿨어. 육아실업으로. 변호사가 담담하게 말했다. 사업자 등록상 법인명은 여전히 성은 홀딩스로 되어 있습니다. 어젯밤부로 등기 변경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유지훈이 책상을 내리쳤다. 불가능해. 그 여자 이혼했다고?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혼과 지분은 무관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성수아님께서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시어머니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유영미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엄마, 이거 그 여자가 미리 준비한 거 아닐까요? 시어머니가 그녀를 획 쏘아 보았다. 입 닥쳐. 그때 진 과장이 나와서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다. 장 여사님, 이것은 어제 결제하신 지출 목록입니다. 시스템에서 전부 반려 처리되었습니다.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리 불가라고 뜬 화면을 보며 눈꺼풀을 파르르 떨었다. 누가 이런 짓을? 변호사가 말했다. 회사 시스템은 성은 홀딩스 본사에서 제어합니다. 모든 불법적인 변경 시도는 자동으로 잠금 처리됩니다. 유지훈이 화를 내며 컵을 던졌다. 어머니, 그 여자가 우리를 가지고 논 거예요. 시어머니는 이를 갈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여자 하나가 얼마나 큰 파도를 일으킬 수 있겠어.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유영미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엄마, 뉴스 좀 보세요. 대형 스크린의 경제 채널에서 성은홀딩스 지분 구조 변경 공시라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금일부로 당사 법인 대표는 공식적으로 성수아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너무 심하게 떨어 휴대폰을 놓치고 말았다. 그녀가 소리쳤다. 이건 가짜야. 감히 국가 시스템을 속여? 변호사가 차갑게 한마디 했다. 모든 서류는 공증을 마쳤습니다. 내부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유지훈은 변호사에게 달려들다 경비원들에게 제지당했다. 로비 전체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진 과장이 시어머니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일깨워 주었다. 장 여사님, 어젯밤 그 축하 파티 비용은 아마 경비 처리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터질 듯 붉어졌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끝까지 가자는 거지. 나도 상대해주지. 그녀는 로비를 뛰쳐나가며 유지훈에게 소리쳤다. 가서 성수아 당장 찾아와. 엄마가 직접 단판을 지어야겠어. 건물 밖 햇살은 눈부셨다. 시어머니가 큰 걸음으로 걸어나갔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건물 옥상에 걸려있던 육아실업 붉은 현수막은 인부들에 의해 철거되고 있었다. 그 자리에는 은색 글씨가 다시 걸렸다. 성원그룹 홀딩스. 그리고 길모퉁이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다. 차창 안에서 한 여인의 손가락이 휴대폰을 가볍게 터치했다. 그 순간 회사 백엔드 시스템에서 알림이 울렸다. 동결 모드 활성화. 유씨 가문 구성원 계좌 우선 잠금. 시어머니는 여전히 정문 앞에서 소리치고 있었다. 이 회사는 우리 유씨 가문 거야. 누가 감히 손대. 아무도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출입 시스템이 깜빡이더니 통행 허가 명단에서 그녀의 이름이 완전히 사라졌다.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유지훈, 신우이 유영미, 그리고 몇몇 친척들을 이끌고 회사로 쳐들어왔다. 그녀는 붉은색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 큰 소리로 외쳤다. 오늘 누가 감히 나를 막는지 한번 보자. 경비팀장인 주 팀장이 문 앞에 서서 무표정하게 말했다. 장 여사님, 사원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시어머니는 화가 나 펄쩍 뛸 뻔했다. 내가 회장님 어머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 주 팀장은 여전히 길을 비켜주지 않고 한마디 했다. 죄송합니다만 시스템상 통행허가 명단에 없으십니다. 시어머니가 그녀를 밀치려 하자 다른 경비원 2명이 앞으로 나서 길을 막았다. 유지우는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졌다. 이 회사는 우리 어머니 거라고. 성수와 그 여자가 이혼했으면서 아직도 이래라 저래라야. 주 팀장은 로비의 공지판을 가리켰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공지판에는 회사 전체 공지라는 제목으로 글이 붙어 있었다. 주주총회 결의에 의거 회사 법정 대표이사가 성수아로 공식 변경됨. 유지훈, 장미숙, 유영미 등은 모든 직무를 정지하고 조사 결과를 대기할 것.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로비로 뛰어들어가 하이힐 굽으로 바닥을 또각또각 울리며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외부인 주제에 어떻게 아직도 이곳을 관리해. 그때 회사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나왔다. 선두에는 김 변호사가 있었다. 그는 시어머니를 보고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장 여사님, 오늘은 임시 주주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떴다. 누가 연 회의야? 난 통보받은 적 없어. 김 변호사가 대답했다. 통지는 회사 내부 시스템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여사님의 계정은 동결되어 아마 받지 못하셨을 겁니다. 유지훈이 서류를 빼앗으려 달려들었다. 어디 한번 봅시다. 김 변호사가 몸을 피하자 비서가 서류를 안전하게 지켜냈다. 서류는 이미 공증되었습니다. 물리적 충돌은 삼가 주십시오. 바로 그때 회의실 반대편 문이 열리고 내가 들어왔다. 나는 회색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있었고 걸음은 단단했다. 층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 얼굴이 일그러졌다. 네가 여길 왜 와? 이혼했다며? 나는 말없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놓고 김 변호사 쪽으로 밀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낭낭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지분 양도 계약서에 의거 이 회사는 작년에 이미 지주회사로의 인수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유지훈 씨와 그 가족은 경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유지훈에게 소리쳤다. 네가 이런 서류에 사인했어? 유지훈은 우물쭈물하며 말했다. 그때는 그냥 임시 서류라고 해서. 시어머니는 기가 막혀 쓰러질 뻔했다. 나를 가리키며 욕설을 퍼부었다. 네가 내 아들을 함정에 빠뜨렸어. 뒤에서 이런 음모를 꾸미다니.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계약서는 공증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의심스러우시면 직접 확인해 보시죠. 김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국세청에서 이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장 여사님,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회의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주주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봤다. 누군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역시 성 대표님은 미리 다 준비해 두셨구나.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치밀어 서류를 빼앗으려 달려들었다. 경비원들이 즉시 들어와 그녀와 유지훈을 떼어놓았다. 유영민은 겁에 질려 몇 걸음 뒤로 물러섰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시어머니가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우리를 쫓아낼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이 회사는 우리 유씨 가문이 일궈낸 거라고. 나는 그녀를 담담하게 쳐다봤다. 유씨 가문이요? 이 회사는 애초에 저희 성 젠가에서 투자해서 세운 겁니다. 유씨 가문에서 단돈 10원이라도 보탠 적 있습니까?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유지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오늘부로 성수아님께서 공식적으로 집행이사직에 복귀하십니다. 유지훈, 장미숙, 유영미 일가의 모든 권한은 동결되며 조사 결과가 나온 후 재처리될 것입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나를 쳐다봤고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여전히 욕을 하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이건 함정이야. 유영미가 그녀를 부축하려 다가왔지만 시어머니는 그녀를 밀쳐냈다. 다 너 때문이야. 카톡 프사는 왜 바꿔서 저 여자를 다시 불러들여. 유영미가 울면서 소리쳤다. 엄마, 그때는 엄마가 제일 좋아하셨잖아요. 회의실 밖 직원들은 양쪽으로 줄을 서서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이를 악물고 일어나 내 앞으로 걸어와 내 어깨를 손가락으로 찔렀다. 넌 천벌 받을 거야. 이혼한 여자가 무슨 대표라고. 나는 미동도 없이 담담하게 대꾸했다. 법은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비서에게 말했다. 2단계 내부 감사 절차를 시작하십시오. 그 순간 회사 전체 보안 시스템의 불빛이 깜빡였다. 층 전체의 방송이 울려 퍼졌다. 보안 시스템 업데이트 중입니다. 직원분들께서는 새로운 출입 카드를 소지하고 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주 팀장이 다가와 공손하게 말했다. 장 여사님, 임시 출입 카드는 효력이 만료되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유지훈이 소리쳤다. 우리는 유씨 가문이라고. 주 팀장의 어조는 변함이 없었다. 죄송합니다만 회사 시스템에 유씨 가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기가 막혀 거의 쓰러질 뻔했다. 몇몇 친척들이 서둘러 그녀를 부축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녀는 여전히 욕을 하고 있었다. 두고 봐, 변호사 사서 고소할 거야. 반드시 고소하고 말겠어. 그녀가 떠나자 회의실 문이 쾅 하고 닫혔다. 나는 자리에 앉아 공증 서류를 펼쳤다. 김 변호사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성 대표님, 재무부에서 보낸 공문으로 동결 명령이 발효되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이 되면 주인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되겠죠? 그날 밤 시어머니는 또 사람들을 이끌고 재무실로 쳐들어가 돈을 인출하려 했다. 하지만 출입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녀가 문을 두드리고 유리를 쳐봐도 소용이 없었다. 시스템 음성은 차갑게 반복했다. 권한이 없는 계정입니다. 아래층 경비원들은 그녀가 난동을 부리는 것을 조용히 지켜볼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30분 후 그녀는 건물 밖으로 쫓겨나 잿빛 얼굴로 차에 올라 떠났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나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길모퉁이로 사라지는 그 차를 바라보았다. 유리창에 내 모습이 비쳤다. 뒤편의 은색 문패가 불빛 아래 반짝였다. 성원그룹 홀딩스 유한회사. 다음 날 아침 회사 앞에는 취재진의 차들로 가득했다. 시어머니는 수수한 색의 외투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 유지훈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렸다. 그녀가 두 걸음 떼자마자 플래시 세례의 눈을 가늘게 떴다. 한 기자가 달려와 물었다. 장 여사님, 어제 회사 경비원들에게 쫓겨나셨다는 소문이 있는데 현재 회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이내 손을 내저었다.
그건 다 오해입니다. 제 아들이 이곳의 대표예요. 오늘 저희는 복직하러 온 겁니다. 말을 마친 그녀는 가슴을 펴고 로비로 들어섰지만 경비원에게 가로막혔다. 주 팀장의 어조는 여전히 평온했다. 장 여사님, 허가 없이는 출입이 금지됩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누군지 몰라? 내 아들이 유지훈이야. 주 팀장이 대답했다. 시스템상 해당 성함은 현재 퇴사 처리 상태로 확인됩니다. 유지훈은 그 말을 듣고 폭발할 뻔했다. 누가 승인했는데? 주 팀장은 벽에 붙은 공지문을 가리켰다. 인사 변동 사항은 성원그룹 홀딩스 이사회에서 승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가 나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가 우리를 건드려? 로비 반대편에서 김 변호사가 몇 명의 직원과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장 여사님, 오늘 저희는 해고 통지서에 서명받으러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충혈된 눈으로 소리쳤다. 서명 안 해. 이 회사는 내 아들 거라고. 김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사님의 해고 통지서는 어젯밤부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서명하지 않으셔도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시어머니가 탁 소리를 내며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인정 못해. 그때 몇몇 기자들이 로비로 따라 들어와 사진을 찍었다.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다.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오히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일부러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다. 우리 유씨 가문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저 여자가 비열한 수단으로 회사를 빼앗았어요. 유지훈이 옆에서 거들었다. 우리는 그녀를 고소할 겁니다. 영업 비밀을 탈취한 혐의로요. 김 변호사는 표정 변화 없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성원그룹 공식 성명서입니다. 유씨 모자는 공금 횡령 및 법인 인감 위조 혐의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손이 떨리며 서류가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인파 속에서 갑자기 발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몇 명의 비서를 대동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로비는 즉시 조용해졌다. 시어머니가 나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거의 불이 뿜어져 나올 것 같았다. 성수아, 가식 떨지 마. 넌 그냥 이혼한 여자일 뿐이야. 무슨 자격으로 대표이사 행세를 해. 나는 그녀 앞에 서서 담담하게 말했다. 자격은 떠든다고 생기는 게 아니죠. 말을 마치고 김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김 변호사가 손을 들자 한 직원이 프로젝터를 꺼내 로비벽에 화면을 띄웠다. 그것은 지난 3개월간의 회사 재무 기록이었다. 유씨 가문 명의로 지출된 모든 내역, 연회비, 보너스가 전부 화면에 나타났다. 김 변호사가 낭독했다. 유지훈 씨, 회사 명의로 개인 계좌에 7억 6천만 원을 이체하셨습니다. 장미숙 여사님, 직원 위로금 명목으로 현금 3,600만 원을 인출하셨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내 아들이 효도하려고 준 돈이야. 김 변호사가 차갑게 응수했다. 해명은 가능하시겠지만 우선 조사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유지훈이 안절부절 못하며 소리쳤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치며 쓰러질 뻔한 것을 유영미가 부축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나를 쳐다봤다. 너 처음부터 함정을 파놓고 있었구나. 그렇지? 나는 대답하지 않고 비서에게 지시했다. 재무팀에 통보해서 손해배상 절차를 시작하도록 하세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다. 시어머니가 경계하며 소리쳤다. 무슨 손해배상 절차? 김 변호사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유씨 모자가 회사에 끼친 재무적 손실은 총 8억 9천만 원입니다. 기한 내에 반환하셔야 합니다. 유지훈이 갑자기 고개를 돌렸다. 그건 당신이 나한테 경영을 맡길 때 남겨뒀던 돈이잖아. 나는 그를 쳐다보며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그때의 위임은 임시권한이었습니다. 당신은 무단으로 회사 이름까지 바꿨죠. 시어머니는 화가 나 온몸을 떨며 나를 가리켰다.
우리를 감옥에 보내고 싶은 거냐?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뿐입니다. 로비는 정적에 휩싸였다. 갑자기 유영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전화를 받더니 온몸이 굳어졌다. 엄마, 은행에서 우리 계좌가 동결됐대요. 시어머니가 멍하니 물었다. 무슨 계좌? 우리 집 아파트 담보 대출 계좌요. 그 카드랑 엄마 VIP 카드도 다 안 긁힌대요. 김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주주 권한에 따라 유 씨 가문의 모든 회사 연계 계좌는 사용이 중지되었습니다. 자금은 임시로 신탁 계좌에 귀속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다. 그녀는 달려들어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주 팀장에게 가로막혔다. 장 여사님, 자중하십시오. 그녀는 주 팀장을 밀치지 못하고 목이 쉰 소리로 외쳤다. 이건 사람을 죽이는 짓이야. 너희는 천벌 받을 거야. 로비의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몇 초 후 나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돌아섰다. 기자들이 길을 터주었다. 시어머니가 등 뒤에서 소리쳤다. 성수아, 너도 결국 백 믿고 까부는 거잖아. 어디 가지 마.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며 내 뒷모습이 문틈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고 유지우는 그녀를 부축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때 진 과장이 재무실에서 나와 명단을 들고 말했다. 장 여사님과 유지훈님 급여 계좌로 발송된 메일이 방금 시스템에서 반송 처리되었습니다. 계좌가 폐쇄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입을 벌린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유영미가 울면서 소리쳤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이를 악물며 나지막이 말했다. 저 여자가 오래 더 일하지 못할 거야. 난 아직 지지 않았어. 문 밖은 바람이 새찼다. 육아 실업 개업 경축이라고 쓰인 붉은 현수막이 너덜너덜하게 반쯤 찢어진 채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현수막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유지훈의 손을 꽉 잡았다. 사람 구해. 엄마가 저 여자 고소할 거야. 물귀신처럼 끌고 내려갈 테다. 시어머니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 찻상을 뒤엎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유지우는 겁에 질려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감히 우리를 이렇게 망신시켜? 시어머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휴대폰을 꺼내 몇 군데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받지 않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를 돕겠다고 하던 인간들이 이제는 전화도 안 받아. 유영미가 물을 들고 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뉴스에서 계속 유 씨 가문이고 사건이랑 횡령 혐의에 대해 방송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그녀의 뺨을 짝소리 나게 때렸다. 입 닥쳐. 누가 함부로 떠들어. 그녀는 방 안을 오가며 그 여자를 욕했다. 자기가 이긴 줄 아나 본데 내가 기자들을 찾아가서 그 여자를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릴 거야. 유지훈이 그녀를 말렸다. 어머니, 함부로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 여론이 안 좋아요. 뭐가 무서워.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살면서 이혼한 여자 하나 무서워할 줄 알아? 말을 마친 그녀는 그대로 문을 박차고 나갔다. 30분 후 시어머니는 한 방송국 앞에 나타나 안면이 있는 PD를 붙잡고 애원했다. 내 뉴스 하나만 내보내줘. 그 여자가 회사를 훔쳐서 우리 모자를 쫓아냈다고. PD는 쓴웃음을 지으며 달랬다. 장 여사님, 그 회사는 이제 성원홀딩스 소속입니다. 저희가 함부로 방송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더욱 화가 치밀었다. 너희 그 여자한테 돈 받았지? 얼마 받았어? 내가 2배로 줄게. 경비원들이 다가와 그녀를 막자 그녀는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그 여자는 사기꾼이야. 너희도 믿지 마. 곧 알게 될 테니까. PD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저었다. 우선 돌아가 주십시오. 시어머니는 방송국에서 쫓겨나 차 안에서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오랜 친척에게 전화를 걸었다. 명씨가 너 국세청에 아는 사람 있니? 그 여자 좀 조사해줘. 무슨 문제 없는지.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흐른 뒤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아 씨 회사 세금 내역은 전부 정상입니다. 최근에 모범 납세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시어머니는 기가 막혀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던졌다. 뻔뻔하게 상까지 받아 집에 돌아오니 유지훈이 서류를 보고 있었는데 얼굴이 잿빛이었다. 어머니, 방금 변호사한테서 전화 왔어요. 우리가 소환될 수도 있대요. 소환?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분노에 차 소리쳤다. 그 여자가 정말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유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유영미가 문을 열자 제복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장미숙 씨 되십니까? 저희는 세무조사국에서 나왔습니다. 회사 장부 문제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다리가 풀릴 뻔했다. 저는 그냥 가정주부예요. 그런 건 잘 몰라요. 유지훈이 서둘러 나서서 중재했다. 두 분, 저희가 협조하겠습니다. 조사관이 냉담하게 대답했다. 그럼 내일 오전까지 관련 자료를 모두 가지고 국으로 나와 주십시오. 문이 닫히자 시어머니는 아들을 노려보았다. 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유지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어머니, 그때는 정말 그 여자가 지분을 다 쥐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내가 처음부터 그 여자는 속이 깊다고 했지. 내 곁에서 10년 동안 헛되이 보낸 게 아니었어. 밤새 거실 등은 꺼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낡은 장부를 뒤적이며 이를 갈았다. 사업, 변호사, 세무. 그 여자 뒤에 분명 누군가 버티고 있는 게 틀림없어. 유영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그럼 우리가 가서 빌어야 할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내가 그 여자한테 빌어? 차라리 그 배우가 누군지 한번 보자.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서류 가방 하나를 든 채 성원 그룹으로 향했다. 로비 밖에는 기자들이 또다시 진을 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일부러 문 앞에 서서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다. 저는 제 권리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 여자가 제 회사를 빼앗았으니 돌려받아야겠습니다.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며 물었다. 장 여사님, 지분을 증명할 법적 서류가 있으십니까? 시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건 제 아들이 피땀 흘려 일군 회사입니다. 카메라는 건물 위쪽에 걸린 은색 간판 성원그룹 홀딩스를 비췄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 앞에 있던 경비원 2명이 다가왔다. 회사 업무에 방해되는 행동은 삼가주십시오. 시어머니가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내 아들이 대표이사라고. 경비원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유지훈 씨는 어제부로 공식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언론에 의해 고스란히 촬영되었다. 저녁 뉴스에는 막장 드라마 현실로 이혼 가족의 기업 경영권 분쟁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시어머니는 뉴스를 보고 화가 나 눈앞이 캄캄해졌다. 유지훈은 TV를 부숴버렸다. 어머니, 더 이상 소란 피우면 정말 감옥 가게 생겼어요. 시어머니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처음으로 침묵했다. 집안은 2분 동안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마침내 이를 악물고 말했다. 안 돼. 이대로 질 수는 없어. 그 여자가 날 건드렸으니 나도 그 여자의 인맥을 쳐주겠어. 그녀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여보세요, 진 회장님? 성수아 씨가 요즘 입찰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내부 자료 좀 가지고 있거든요. 들어보실래요? 전화기 저편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장 여사님, 그런 일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시어머니가 차갑게 콧방귀를 뀌었다. 그 여자가 나를 막다른 길로 몰았는데 내가 이제 와서 체면 차릴 게 뭐 있어. 하지만 그녀는 예상치 못했다. 이 통화가 끊긴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녹음 파일이 성원그룹 법무팀으로 전송되었다는 사실을. 동시에 성원그룹 정문 앞 LED 전광판이 갑자기 켜졌다. 젠, 유씨 가문 구성원, 기밀 유출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 완료. 밤늦게 경찰차가 유씨 집 앞에 멈춰섰다.
시어머니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장미숙 씨,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위층에서 유영미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정말 경찰에 신고했나 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잿빛이었다. 그 여자가 정말 감히 이렇게까지? 경찰차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다. 벽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는 갈갈이 찢긴 조각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 제보 자료가 꽉 쥐어져 있었고 손바닥은 온통 땀으로 축축했다. 그녀는 눈치채지 못했다. 문밖 멀리서 김 변호사가 서서 경비원에게 나지막이 지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내일 아침 동결 절차를 집행하십시오.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의 절규가 마당에 울려 퍼졌다. 성수아, 너무 더위하지 마. 다음 날 아침 유씨 집 대문 앞에는 검은색 관용차 3대가 서 있었다. 시어머니가 채 일어나기도 전에 유지우는 다급한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다. 문을 열자 2명의 조사관이 신분증을 제시했다. 저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유씨 명의 자금 흐름에 대해 조사 명령이 내려졌으니 협조해 주십시오. 시어머니가 잠옷바람으로 위층에서 달려내려왔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우리 집을 뒤져? 조사관 중 한 명이 차분하게 말했다. 성원그룹에서 제공한 완전한 장부 증거와 녹취록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조사는 금방 끝날 겁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서 있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 여자야. 그 여자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조사관의 어조는 변함이 없었다. 장 여사님, 진정하시고 절차에 따라 주십시오. 30분 후 유씨 집의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모두 압수되었다. 시어머니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문 밖으로 뛰쳐나와 소리쳤다. 그건 우리 집 사적인 물건이야. 가져가면 안 돼. 조사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타며 한마디 남겼다. 이의가 있으시면 위원회로 와서 진술하십시오.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다. 유영미는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고 유지우는 머리를 감싸준 채 한숨을 쉬었다.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자리에 앉았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만약 그들이 장부를 다 조사하면. 유지훈이 이를 악물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일단 방법을 찾아봐요.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 변호사였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가로채 받았다.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상대방이 차갑게 말했다. 장 여사님, 법원 판결에 따라 성원그룹은 여사님께서 점유하고 계신 주주 명의의 부동산과 자산을 임시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집행합니다. 내 집을 건드려? 시어머니의 절규가 찢어질 듯했다. 법원의 결정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 집행될 것입니다. 전화가 끊겼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온몸이 굳어졌다. 유영미가 울면서 외쳤다. 엄마, 그럼 우리 저택은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다. 갑자기 목소리가 싸늘해졌다. 그 여자가 감히 빼앗으러 온다면 나도 목숨 걸고 싸울 거야. 저녁 무렵 시어머니는 유지훈을 데리고 회사로 갔다. 정문에는 여전히 주 팀장이 서 있었다. 시어머니는 달려가 출입 시스템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성수와 만나게 해줘. 주 팀장이 앞을 가로막았다. 성 대표님은 오늘 회사에 안 계십니다. 거짓말, 나를 만날 용기가 없는 거겠지? 시어머니는 그를 밀치고 유리문에 발길질을 했다. 경보음이 울리고 보안 시스템의 불이 모두 켜졌다. 몇 명의 경비원이 신속하게 다가와 시어머니와 유지훈을 제지했다. 이건 와. 시어머니는 필사적으로 발버둥쳤고 그녀의 울부짖음이 로비 밖으로 울려 퍼졌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열리며 내가 걸어 나왔다. 시어머니는 순간 멈칫하더니 이내 미친 듯이 내게 달려들었다. 이 천한 것, 네가 우리 집안을 망쳤어. 나는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다.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당신을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탐욕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다 소리쳤다. 네가 뭔데? 나는 돌아보지 않고 담담하게 한마디 했다. 장 여사님, 자중하십시오. 여긴 당신 집이 아닙니다. 김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 서류 한 부를 내밀었다. 장 여사님, 이것은 법원 집행 영장입니다. 서명하십시오. 시어머니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주우려 하자 유지훈이 막아섰다. 어머니, 서명하지 마세요. 아직 방법이 있어요. 김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다. 서명 거부는 효력이 없습니다. 문 밖에서 차 몇 대가 멈추는 소리가 들리더니 몇 명의 집행관이 로비로 들어왔다.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건 사람을 죽이는 짓이야. 그녀는 울부짖었다. 김 변호사가 지시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성 대표님께서는 그저 법에 따라 처리하라고 하셨을 뿐 그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고 유영민은 울면서 그를 부축했다. 시어머니는 그들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다 너희가 못나서 그래. 저 여자한테 웃음거리나 되고.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노려보았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정말 독하구나, 너.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고 비서에게 말했다. 현장 정리하세요. 집행관들이 문을 봉인하고 서명을 받고 사진을 찍었다. 모든 것이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는 점점 잦아들어 마지막에는 흐느낌이 되었다. 로비 밖 햇살은 무척이나 눈부셨다. 유리창에 금색 글씨가 반사되었다. 성원 그룹 홀딩스 유한회사. 그들 가족이 문 밖으로 쫓겨날 때 낡은 문패가 인부들에 의해 철거되고 새 것으로 교체되었다. 시어머니는 그 간판을 올려다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유영민은 그녀를 부축하며 밖으로 걸어나갔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유지훈은 뒤따라 걸었고 그의 모습은 영혼이 빠져나간 듯했다. 나는 2층 유리 복도에 서서 세 사람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김 변호사가 옆에 서서 나지막이 말했다. 성 대표님,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마디만 했다. 직원들 월급 미리 지급하세요. 그리고 돌아섰다. 밤이 내리자 회사는 등불로 환했다. 그리고 다른 한편 유씨 가문의 낡은 저택의 불은 완전히 꺼졌다. 시어머니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효력을 잃은 주주 증명서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분명 우리 것이었는데. 창틈으로 바람이 불어들어와 낡은 청구서 몇 장을 흩날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 여자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아무도 그녀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취엔생커우, 취엔트하이, 천하의 말괄량이 며느리, 낭다오 노이, 란티엔할. 나는 동네에서 소문난 말괄량이다. 너무나 화려한 전적 덕분에 수많은 맞선 상대를 쫓아냈다. 엄마가 한숨을 쉬며 내가 집안의 골칫거리로 남을까봐 걱정할 때쯤 남편이 하늘에서 내려온 구세주처럼 나타났다.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그의 부모님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점잖은 분들이니 나 같은 사람이 가서 좀 중화시켜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 집안이 어떻게 점잖은지는 말해주지 않았지만 엄마는 나를 잘 알았다. 내가 절대 손해볼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또 남편이 점잖고 과묵해 보이니 분명 내 상대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 결혼식 날 부모님은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웃으셨다. 예단도 두둑이 챙겨주셨다. 온 가족 중에 유일하게 우리 집 강아지 보배만이 꼬리를 흔들며 축 처진 귀로 아쉬움을 표현했다.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결혼해도 자주 올게요. 전기자전거 타고 20분이면 오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부모님은 서둘러 나를 차에 태웠다. 1초라도 늦으면 내가 도망이라도 갈까봐 겁내는 것 같았다. 중매쟁이 아주머니는 아직 차에 타는 나에게 주는 예물도 건네지 못한 채 이미 부모님 손에 차 안으로 밀어 넣어지는 나를 보며 바람 속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결혼 첫날 밤
시어머니는 허리를 비틀며 남편을 방에서 내쫓고는 나와 마음의 대화를 좀 하자고 했다. 드디어 시작됐구나 싶었다. 얘야, 넌 딱 봐도 참 착해 보이는구나. 저는 딱 봐도 안 착한데요. 동네에서 소문났잖아요. 어머님도 아실 텐데요. 그녀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다시 웃는 얼굴로 입을 열었다. 우리 집도 너를 며느리로 맞이하느라 돈을 꽤 많이 썼단다. 다 빚내서 한 거야. 그러니 내 예단이랑 예물은 일단 엄마가 맡아둘게. 빚부터 갚고 나중에 우리 부부가 세상 뜨면 이 집 재산은 다 내 것이란다. 아니, 지금 빚까지 내서 며느리를 얻으셨는데 나중에 돌아가시면 저희한테 재산을 남겨주시겠다고요? 어머님, 그 김칫국은 냉장고에도 다 안 들어가겠어요.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허리에 손을 얹고 소리쳤다. 나한테 안 맡길 거면 날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나는 그녀보다 더 화를 냈다. 거실에 있던 남편을 확 잡아 끌어 뺨을 한 대 후려쳤다. 결혼 하나 하는데 저런 외부인을 왜 우리 집에 들여? 당신 친엄마는 어디 갔어? 당장 저 아주머니 댁에 모셔다 드리지 않고. 남편은 멍해졌다. 밤새 소동을 벌인 결과 남편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왔고 아침에는 아무도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 집안은 여전히 결혼식 때처럼 난장판이었다. 여보, 엄마가 결혼했으면 이제 당신이 밥하고 집안일 해야 한대. 내가 눈을 한번 흘기자 그는 즉시 입을 다물었다. 선택지는 두 가지야. 첫째, 나랑 나가서 밥 먹기. 둘째, 당신 혼자 집에서 청소하고 밥 차려 먹기. 난 친정 가서 먹을래. 아침 식당에 앉아 달콤한 순두부찌개를 먹으며 비로소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다. 이 집안 전투력 별거 아니네. 아침을 먹고 나는 바로 남편을 데리고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의 돈으로. 여행 중에 남편 휴대폰은 신호가 잡히지 않았고 나는 미리 로밍을 해갔다. 카톡으로 엄마가 보낸 엄지척 이모티콘을 보며 나는 수줍은 표정의 이모티콘으로 답했다. 시댁이 벌써 우리 집에 쳐들어가 한바탕 소동을 벌였고 엄마가 완승을 거둔 모양이었다. 덤으로 나까지 칭찬해 주셨다. 남편과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한 달이 지난 후였다. 집은 새 집처럼 깨끗했고 시부모님은 교도관처럼 소파에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돌아왔느냐? 그럼 이제 계산을 좀 해보자. 시아버지가 남편을 노려보았다. 남편은 그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너희는 매달 우리에게 식비로 300만 원씩 내야 한다. 장보고 밥하는 데 써야 하니 이 집에 식구가 하나 늘었으니 돈도 더 드는 법이다. 너희 결혼시키느라 우리 늙은 부부는 관값까지 다 털었었어. 더 이상 보탤 돈이 없다. 나는 계산이라면 자신 있었다. 친형제끼리도 계산은 확실히 해야 하는 법인데 하물며 시부모님은 무슨 상관인가? 선우 씨, 결혼 전에도 집에서 식비 냈어요? 남편은 침묵하며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아하, 저 하나가 늘어서 식비를 내야 하는 거군요. 제가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마침 친정도 가까우니 그냥 친정 가서 먹을게요. 한 달간의 사상교육을 거친 남편은 이미 내가 자기 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여보, 그 문제라면. 그는 즉시 내 편을 들었다. 그럼 나도 장모님 댁에 가서 먹을래. 우리 친정은 뭐 땅 파서 장사해요? 돈 안 들어요? 집에서 효자 노릇이나 하세요. 난 장모님께 식비로 월 300만 원 낼 테니까. 여보, 같이 가. 집에 돌아와 엉덩이 붙일 새도 없이 남편은 나에게 이끌려 친정으로 갔다. 장모는 사위를 볼수록 마음에 들어했다. 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 친정 식구들과 아이를 내성 심을 따르게 할지 상의하고 있었다. 그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이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쳐들어왔다. 사부인, 이건 우리 김씨 집안의 핏줄입니다. 어떻게 엄마 성을 따릅니까? 우리 체면은 뭐가 됩니까? 시아버지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쳤다. 하지만 애들이 계속 저희 집에서 살았잖아요. 이건 대릴사위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저희가 두 사람 먹여 살려주고 식비도 안 받는데 성 하나 갖는 게 그렇게 과한가요? 게다가 청아 산부인과 검진 비용도 꽤 들었는데 다 저희가 냈다고요. 엄마는 말을 마치고 시어머니를 휙 째려보고는
부엌으로 가버렸다. 시부모님은 말문이 막혀 남편을 쳐다보며 한마디 하라는 눈치를 보냈지만 남편은 그냥 부엌으로 가서 엄마를 도와 채소를 다듬었다. 시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결국 선물 꾸러미를 잔뜩 들고 다시 찾아와 사과했다. 남편에게 산부인과 비용으로 0만 원을 건넸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내게 그 돈을 주었다. 그러자 눈앞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엄마는 입이 귀에 걸렸고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입이 비뚤어졌다. 막 출산을 마쳤을 때 시어머니는 손자를 품에 안고 놓을 줄을 몰랐다. 매일같이 위생경찰처럼 나에게 기름진 음식만 해다 주었다. 속이 느글거려 먹기 싫다고 하면 그녀는 욕을 했다. 네가 안 먹어도 애를 생각해야지. 내 귀한 손자를 굶겨 죽일 셈이야? 이렇게 악독한 엄마는 처음 보네. 어처구니 없는 누명을 썼지만 산후조리 기간에는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그녀와 다투지 않았다. 산후조리를 마치자 남편은 돼지처럼 살이 올라 얼굴에 기름이 번들거렸다. 나는 만족했다. 아들 100일 잔치는 성대하게 열렸다. 친척들이 내가 시어머니를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웃으며 엄마라고 불러야지 하고 정정해 줄 때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신혼 첫날 밤에 예단이랑 예물을 맡기지 않았다고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저도 참 난감해요. 나는 3알의 억울함과 7알의 연기를 섞어 말했고 시어머니는 창피함에 얼굴이 새빨개졌다. 망신을 당한 시어머니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소리쳤다. 정말 뻔뻔한 년.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받아치고 교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 어머님이 더 대단하시죠. 제가 10마디를 해도 어머님 입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교양이 넘치시네요. 그녀는 화가 나서 소파를 찾고 시아버지가 한마디 했다. 조용히 좀 해. 애가 방에서 자는 거 몰라? 말로는 못 이기면서 왜 자꾸 시비를 걸어. 사서 고생이야. 정말. 시아버지의 말에 나는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이 집안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점잖다고 소문난 거지? 전투력이 너무 약하잖아.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시어머니는 나에게 빨리 일자리를 구하라고 재촉했다. 어서 일자리나 구해. 맨날 집에서 먹고 놀기만 하고 내 아들만 죽어라 고생하잖아. 제가 일 안 하는 게 다 어머님 때문인 거 모르세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다. 그러게요. 어머님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참견이시네요. 강 건너니까 다리 부수려는 신보인가요? 어머님 아들은 젖된 지 30년도 넘었잖아요. 어머님은 왜 일 안 하세요?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쓰러질 지경이었다. 내가 간장게장을 맛있게 먹고 있고 남편이 옆에서 살뜰히 챙겨주는 모습을 보자 그녀는 질투심이 폭발했다. 허리에 손을 얹고 소리쳤다. 그렇게 뚱뚱한데 또 먹어? 먹다 죽어라. 어머님은 연세도 많으신데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어떻게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아들아, 내 엄마가 이렇게 당하는데 보고만 있을 거야? 자기가 어른인 건 아시나 봐요? 어른 아니었으면 하루에도 몇 번은 맞았을걸요. 아이고, 며느리가 사람 잡네. 영감. 나는 게살을 바르던 남편의 손이 멈추고 충격받은 표정으로 자기 엄마를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집안 망신이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손찌검을 하려고 해. 시아버지가 방에서 뛰쳐나와 앞뒤 가리지 않고 나를 향해 발길질을 했다. 쩍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고, 사람 죽네 하는 비명이 들렸다. 시아버지가 발길질을 할 때 나는 재빨리 몸을 피했고 그의 발은 테이블을 찼다. 그는 발이 부러질 듯 아파하며 울부짖었고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시아버지는 입술을 떨며 아프다고 소리쳤다. 나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는 마치 그에게 조의를 표하듯 나란히 침대 옆에 서서 그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잠시 후 한 번도 본 적 없던 시누이가 나타났다. 시부모님은 구원군이라도 만난 듯했다. 시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선물을 받았다. 사위가 사준 것이라는 말을 듣고는 나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정말 사람 비교하면 화딱지 나서 못 살겠다니까. 역시 우리 사위가 최고야. 예의 바르고 말도 잘 듣고 이렇게 선물도 많이 사오잖아. 어떤 사람처럼 주먹이나 휘두르고 천박하고 양심도 없고 어른도 몰라보고 이거 완전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잖아? 거의 내 코앞에서 욕하는 수준이었.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없는 남편을 보자 나는 그의 뺨을 소리나게 후려쳤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울던 사람도 울음을 그치고 나를 쳐다봤다. 당신 엄마가 하는 말 안 들려? 완전 바보 아냐? 당신 엄마 말 못 들었어? 사위가 선물을 잔뜩 사왔다고 하잖아. 선물 안 사오면 불효자식이고 양심도 없고 어른도 모르는 거래. 딱 당신 얘기네. 당신도 사위면서 장인 장모님 댁에서 몇 달 동안 공짜로 먹고 살면서 실오라기 하나 사간 적 없잖아. 당신 엄마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똑똑히 들었지? 당장 가서 선물 사오고 사과해. 남편은 나에게 맞고 욕까지 먹어 멍해진 채 얼굴을 감싸쥐고 선물을 사러 가려 했다. 화가 나 입술을 부들부들 떨던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이 바보 같은 놈아, 가지마. 남편은 문 앞에 서서 나와 시어머니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다. 어느 쪽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결국 머리를 감싸쥐고 문구석에 주저앉았다. 시어머니가 짖자 시아버지의 분노가 다시 치밀었다. 화가 나 얼굴이 시뻘개진 딸을 보며 그는 목에 핏대를 세우고 외쳤다. 이 악독한 며느리야. 내가 내 엄마야. 우리가 언제 이런 수모를 당해봤다고. 내 오빠 좀 봐. 저 여자한테 당해서 기 한 번 못 펴잖아. 나와 내 엄마는 저 여자 소나기에서 죽지 못해 살고 있다고. 시아버지는 욕설과 울음을 섞어 열연을 펼쳤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말다툼 몇 번 한 거예요. 저는 시부모님 옷깃 한 번 스친 적 없어요. 나는 시누이에게 설명했다. 시누이와는 지내본 적이 없어서 본능적으로 그녀를 좋게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내가 너무 순진했다. 개소리 집어치워. 우리 부모님이 만만해 보이지? 오늘 내가 너 같은 교양 없는 천한년을 가르쳐주마. 이 집에서 네가 뭔데? 왜 간 것이 감히 우리 김씨 집안 사람들을 괴롭혀? 정말 어이가 없네. 말을 마치고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였다. 내 눈이 반짝였다. 드디어 한판 붙는 건가? 몸 푼 지 오래됐는데 절호의 기회다. 나중에 봐달라고 하기 없기다. 우리는 동갑이니까 저도 울지 마. 그녀가 다리를 걸어오자 나는 몸을 피했다. 문 앞에 있던 남편이 비명을 질렀다. 악, 내 다리. 그는 그대로 내 발치에 쓰러졌다. 여보, 나 다쳤어. 빨리 의사 불러줘. 죽으려면 멀었어. 저리 비켜. 나는 시어머니가 내 머리채를 잡으려 다가오는 것을 피하며 옆으로 밀쳤다. 그녀는 병상 위로 넘어졌고 입으로 무언가를 씹었는지 시아버지가 퇴퇴퇴 소리를 내는 것만 들렸다. 시어머니는 분노가 폭발해 나를 내버려 두고 시아버지 머리채를 잡았다. 시누이는 내가 당하지 않고 자기 가족만 다치는 상황이 되자 화가 나서 두꺼비처럼 얼굴이 부풀어 올랐다. 그녀는 내 팔을 잡아 병실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다. 임청아, 똥이나 처먹어라. 그녀는 화장실 문을 발로 차다닫고 남편의 울부짖음은 문 밖으로 차단되었다. 여보, 살살해. 살살은 무슨. 시누이는 나를 변기에 처박으려고 했지만 키 크고 덩치가 큰 그녀는 나를 조금도 굽히지 못했다. 힘이 그것밖에 없어? 더 힘 줘봐. 내가 그녀를 격려했다. 그녀는 얼굴이 터질 듯 했지만 나를 변기 쪽으로 1mm도 움직이지 못했다. 정말 힘이 없네. 똥 먹을 사람은 너야. 그녀는 갑자기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떴다. 눈앞에 있는 변기 뚫어뻥을 보고 있었다. 이거 아까 아버님이 쓰신 거잖아. 신선한지 맛 좀 볼래? 저리 치워. 이 미친년아. 그거 나한테서 멀리 치우라고. 어떻게 그래. 똥 먹자는 아이디어는 네가 낸 거잖아. 얼마나 좋은 생각이야. 맛있게 먹어. 뚫어뻥이 그녀의 얼굴을 몇 번이고 스쳤다. 그녀의 얼굴은 냄새나고 지저분해졌다. 나는 놀 만큼 놀았고 시누이는 변기 옆에 주저앉아 울면서 토하고 있었다. 정말 불쌍했다. 문 밖에서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화장실 문을 확 열자 그 모즈가 내 앞에 서 있었다. 내 뒤에 있는 신우이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그들은 눈을 크게 떴다. 엄마, 저 여자 죽여. 나를 괴롭혔어. 오빠, 저 여자 때려. 그들은 마치 진흙 인형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자기 가족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다. 남편은 내가 손을 들자 바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나 때리지 마. 여보, 나 그냥 하품하려고 한 거야. 내가 그렇게 무서워? 아, 손에서 진짜 냄새나네. 뒤에서 신우이의 울음소리가 처절하게 들려왔다. 더 이상 듣기 힘들었다. 나는 남편을 끌고 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은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아버지가 다쳤잖아. 병원에서 돌봐야지. 당신 아버지가 내 소나기에서 죽지 못해 산다고 하는 거 못 들었어? 나 같은 외간 사람이 어떻게 가족처럼 잘 돌보겠어? 방 안에 효심 깊은 가족이 있잖아. 병실 안새 사람은 멍하니 있거나 울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남편을 끌고 나가는 것을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한바탕 싸우고 나니 몸이 개운했다. 결혼하고 나서 엄마가 자제하라고 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놀지 못했다. 시댁 덕분이다. 엄마가 왜 결혼하면 결혼의 좋은 점을 알게 될 거라고 했는지 알 것 같다. 역시 내 편은 나를 속이지 않는다. 남편이 중간에 병원에 한번 다녀왔는데 신우이는 병원에서 꾀죄죄한 모습으로 다크서클이 코까지 내려올 지경이었다고 했다. 병실이 1인실이라 한 사람이 쉴 수 있었던 게 다행이었다. 시어머니가 가끔 갈아입을 옷을 가지러 집에 들렀고 신우이는 친정 땅은 한 번도 밟지 않았다. 정말 눈치가 빨랐다. 결국 신우이는 견디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눈물 어린 만류를 뿌리치고 자기 부모를 버리고 도망쳤다. 오랜 병상에 효자 없다는 말이 정말 맞았다. 신우이가 도망간 후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병원에서 며칠 돌봐달라고 했다. 남편은 회사도 가야 하고 아이도 봐야 한다고 했다. 내가 잠깐 자리 비우면 청아가 아들을 철봉에 매달아 놓을지도 몰라. 시부모님은 지난번의 용감한 사태를 떠올리며 입을 다물고 조용히 퇴원 수속을 밟았다. 퇴원하자마자 그들이 달려간 곳은 우리 집이었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나는 아이를 안고 남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한 할머니는 초췌하고 한 할아버지는 깁스를 하고 있었다. 보기에도 딱했다. 아빠가 그들에게 차를 따라주는 손까지 떨렸다. 나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나는 입을 삐죽 내밀었다.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사돈. 따님이 너무 기가 세서 우리 가족을 다 때려 눕혔어요. 시어머니는 울부짖으며 말을 시작했다. 엄마는 입을 반쯤 가리고 웃음을 참느라 했었다. 이것 보세요. 우리 늙은 부부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시아버지가 거들었다. 아빠는 침착했다. 그는 남편을 쏘아보는 눈빛에 남편이 몸을 떨었다. 아빠는 담배를 피우려다 외손자를 보고는 다시 담뱃갑에 넣었다. 정말로 제 딸이 손을 댔다고 확신하십니까? 우리 늙은 부부가 이 꼴이 됐는데 아직도 못 믿으시겠습니까? 시아버지가 목에 핏대를 세우고 소리쳤다. 손주야, 우리 딸이 정말 어른들한테 손을 댔니? 만약 그렇다면 내가 오늘 단단히 가르치겠다. 하지만 네가 거짓말로 내 딸을 모함했다면 나중에 사실이 밝혀진 후에 내 딸과 너는 더 이상 아무 관계도 없을 것이다. 잘 생각하고 말해라. 순간 온 가족의 시선이 남편에게 쏠렸다. 그는 입술을 떨며 나를 보고 자기 부모님을 보고 다시 자기 아들을 보았다. 나는 그가 도망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입을 열었다. 청아는 손대지 않았어요. 그냥 엄마랑 말다툼 몇 번 했어요. 아버지가 나오셔서 청아를 차려고 했는데 청아가 피해서 아버지가 테이블을 차고 다치신 거예요. 이 배신자 같은 놈.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빠는 그저 웃을 뿐 말이 없었다. 엄마가 시어머니의 팔을 두드리며 말했다. 사부인, 그 말은 좀 듣기 거북하네요. 뭐가 배신자예요? 선우가 자기 아내 편드는 게 어떻게 배신자가 될 수 있어요? 어른들이 참 멀리서 오셔서 제 딸을 모함하시고 어른답지 못하시네요. 엄마의 연기에 나는
박수를 쳐주고 싶었다. 시어머니는 더 크게 울었다. 내가 진작에 임청아가 저럴 줄 알았어. 엄마가 급히 그녀의 말을 끊었다. 딸은 시집 가면 출가회인입니다. 반품은 안 됩니다. 나는 엄마의 다급한 모습에 배관시했다. 남편이 내 손을 꽉 잡았다. 이 바보, 아이까지 있는데 시부모님이 반품하고 싶어도 나는 그들의 아들과 손자까지 데리고 갈 것이다. 누가 더 손해일까? 시부모님은 울상을 지으며 돌아갔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는 특히 처량했다. 엄마까지 마음이 약해질 정도였다. 내 이마를 톡 치며 말했다. 임청아, 너 좀 자제해. 시부모님은 집에 돌아가 한동안 조용히 지내다가 다시 좀이 쑤시기 시작했다. 매일 나를 못마땅하게 쳐다봤지만 지난번 전쟁을 겪은 후로는 그저 말로만 투덜거릴 뿐이었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그녀는 개걸스럽게 먹는 아들을 보며 돼지머리 같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타까운 듯 한탄했다. 너희 결혼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내 아들 살 하나 못 지우고 내 아들 정말 불쌍하다. 남편은 잠시 멍하니 먹던 것을 멈췄다. 나는 웃으며 이번 때문에 살이 많이 빠진 시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님과 결혼하신 지 수십 년 되셨잖아요. 아버님 살찌우신 적 없으시잖아요. 제가 어머님보다 내공이 깊을 리가 없죠. 못 지우는 게 당연해요. 남편한테 미안한 줄 아셨으면 좀 덜 드시지. 게 껍질에 영양이 제일 많은 거 아시죠? 시아버지는 내 앞에 쌓인 게 껍질을 보고 화가 나서 가슴을 들썩였다. 그래도 남편의 친엄마인데 화병 나면 안 되지. 영양 많은 거 알죠? 그래서 어머님 드리려고 남겨뒀잖아요. 연세 드시면 칼슘 부족하시니까 많이 드세요. 말을 마치고 나는 내가 먹다 남은 게 껍질을 싹싹 긁어 시어머니의 그릇에 담아주었다. 마지막으로 식탁에 있는 두 남자에게 당부했다. 영양 많은 거니까 절대 뺏어 드시면 안 돼요. 이건 제가 특별히 시어머니께 드리는 효도 선물이에요.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식탁에 앉은 두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시아버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남편의 머리를 때렸다. 정말 자기 편만 공격하는 재주가 있었다. 그 후로 시어머니가 나를 보는 눈빛이 사람을 잡아먹을 것 같았다. 예단과 예물을 주면 친딸처럼 대해주겠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다. 아, 맞다. 나는 한 푼도 주지 않았지. 정면 대결에서 실패하자 시어머니는 측면 공격을 시작했다. 내가 결혼 전에 동네에서 말괄량이 대마왕이었다는 소문을 이용해 근처에 나를 매일 자신을 괴롭히는 나쁜 며느리로 만들었다. 나는 원래 평판이 좋지 않아서 그런 소문에 신경 쓰지 않았다. 어떤 아이들이 내 등에 돌을 던지면 나는 돌십개를 주워 하나씩 던져주었다. 그들이 머리를 감싸쥐고 도망가는 모습이 아주 통쾌했다. 시어머니는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을 보고 또 옛버릇이 도졌다. 계속해서 잔소리를 해댔다. 집안일을 하면서 혼자 화를 사귀지 못하고 투덜거렸다. 내가 며느리였을 때는 온갖 일을 다 했어.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챙기고. 요즘 며느리들은 게으름뱅이야. 맨날 먹고 놀면서 대접받을 생각만 하지 아무것도 안 해. 나는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도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았다. 일은 일대로 하고 좋은 소리 하나 못 듣고 정말 손해보는 장사였다. 나는 좋은 말로 그녀를 위로했다. 어머님 팔자가 사나우시네요. 다행히 제 팔자는 좋아서 신시대에 태어났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다시 시집 가세요. 저보다 팔자가 더 좋을지도 모르잖아요. 시대가 달라졌으니까요. 너,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오랜 시간 열쇠에 몰리자 그녀는 약간 정신이 나간 것 같았다. 나는 칼을 들고 나에게 다가오는 시어머니를 보고 좀 놀랐다. 설마 충격받아서 미친 건가? 몇 마디 했다고 이럴 리가 없는데. 그래도 선우 씨 친엄마인데 맨손으로 칼을 뺏는 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시어머니의 눈에 서린 살이는 나를 조금 섬뜩하게 했다. 한참 후 시어머니는 바닥에 누워 숨만 헐떡이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구급차를 불렀다. 의사의 말은
우리 몇 사람을 침묵하게 했다.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억눌려 지내면서 조증과 가벼운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남편이 나를 보는 눈빛이 확연히 달라졌다. 의사는 노인은 기분을 좋게 유지하고 덜 피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 그녀에게 순종하고 상전처럼 모시라는 뜻이었다. 시아버지는 집에 돌아갈 때 지팡이를 내던지며 화가 나서 수염을 실룩거렸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딸아, 내 엄마가 내 올케 때문에 정신병에 걸렸다. 빨리 돌아와. 이 집에서 우리 네 식구가 다 김씨인데 어떻게 외간 것 하나한테 당하고 살 수 있겠냐. 나는 시누이가 뭐라고 하는지는 듣지 못했지만 시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았다. 잠시 후 시아버지의 분노 섞인 욕설 속에서 알게 되었다. 시누이는 아주 현명하게도 자기는 시집간 몸이니 자기 집 밥 먹고 자기 집 일만 신경 쓰겠다고 했다. 친정일은 이제 오빠 몫이니 자기를 찾지 말라고 했다. 지난번 똥 사건으로 제대로 배운 모양이다. 병원에서 시아버지를 오래 돌보면서 병원 소독약으로 머릿속도 깨끗하게 씻어낸 것 같다. 자기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처음에는 시누이를 욕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아들을 욕하기 시작했다. 자기 아들이 무능해서 며느리 하나 집에 들여놓고 집안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다니고 부모 공경도 안 한다고, 자신들 늙은 부부는 왜 이렇게 팔자가 사나운지 모르겠다고. 남편은 자기 친아버지에게 개처럼 욕을 먹었다. 이제 집에는 밥하는 사람도 없어졌다. 내가 세 번째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려 할 때 시어머니가 음식을 확 낚아챘다. 나는 그녀가 먹으려는 줄 알고 그냥 하나 더 시키려고 했다. 그런데 그녀가 음식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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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배만 부르면 다인 줄 알지? 장 봐서 밥하고 시부모님 모실 줄은 몰라? 집에 고기 반찬은 거의 다 제가 사왔어요. 뭐가 저 혼자 배부르면 다예요? 제가 사온 재료로 어머님이 밥하셨을 때 저 혼자 먹었나요? 다 같이 드셨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쉬라고 하셔서 제가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것도 잘못이에요? 두 분이 저한테 시중 들라고 강요하시는 거네요. 아직도 나한테 말대꾸야? 내가 내 입을 찢어버릴 테다. 말을 마치고 그녀는 정말로 내 얼굴을 꼬집으려고 손을 뻗었다. 내가 손을 들려는 순간 뒤에서 남편이 내 손을 꽉 잡고 옆으로 끌어당겼다. 임청아, 네가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어. 감히 우리 엄마한테 손을 대?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나는 정말 억울했다. 그냥 막으려고 했을 뿐인데. 하지만 남편은 내 설명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네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봐. 어른한테 손까지 대고. 그냥 배달 음식 하나 던졌다고. 뭘 그래? 시어머니는 아들이 드디어 강하게 나와 자기 편을 들어주자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결혼 전부터 저 여자는 좋은 물건이 아니라고 내가 말했지? 우리 집을 어떻게 망쳐놨는지 봐. 자기가 장 봐서 우리 먹여 살렸다고? 다 예단 돈으로 쓴 거 아니야? 우리 돈으로 우리한테 장 봐주고 자기가 억울하다고? 시어머니는 한숨에 말을 쏟아내고는 숨이 차서 헐떡였다. 내가 말해두는데 오늘부터 너는 직장 안 다니니까 집에서 애 보고 시부모님 모셔. 아니면 당장 꺼져. 내 그 더러운 평판에 우리 집 나가면 누가 너를 받아주겠어? 이 할머니 빽이 생기니까 갑자기 기세가 등등해졌네. 그렇게 당당하신 거 동물보호협회에서 보호라도 해주시나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제가 김선우 씨 아내로 시집 온 거지. 댁들 온 가족 하녀로 온 거 아니거든요. 내 말에 시어머니는 비틀거렸고 남편이 부축해서야 겨우 서 있었다. 남편이 서둘러 산소호흡기를 가져왔다. 나는 소파에서 산소를 마시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았다. 남편이 나를 보는 눈빛은 그날 병원에서와 똑같았다. 임청아, 이리 와서 엄마한테 사과해. 넌 내 마지막 선을 넘었어. 집안일 좀 하는 게 뭐 대수라고 어른을 그렇게 자극해야겠어? 네가 시집 온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계속 우리 엄마가 집안일 했잖아. 우리 아버지가 입원했을 때도 너는 손 하나 까딱 안 했고 내 동생까지 때렸잖아.
그래, 아들아, 네가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나와 내 아버지가 내 진짜 가족이야. 저 여자는 집에서 어른들 모셔야지. 어디 어른이 젊은 사람 시중 드는 법이 있어. 말도 안 돼. 시아버지도 거들었다. 나는 온 가족의 공공의 적이 되었다. 내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갈 때 그 세 식구는 소파에 앉아 내가 아들을 안고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갔으면 다시 돌아올 생각. 마, 어디 며느리가 집안일 안 한다고 집 나가는 경우가 있어? 그런 수법으로 우리를 협박하려고? 너 아직 멀었어. 내가 젊었을 때 다 써먹었던 수법이야. 나는 감탄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보았다. 남편은 말을 하려다 시아버지에게 등을 한 대 맞았다. 데리러 가지 마. 내가 젊었을 때 내 엄마 데리러 가는 거 한두 번이었는 줄 알아? 다 쓸데없는 짓이야. 임청아, 너 잘 생각해. 우리 집은 네가 오고 싶다고 오고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그를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아들을 안고 친정으로 갔다. 이 가족은 내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서 그들을 모시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들이 받은 것은 나의 이혼 소송 서류였다. 엄마는 나에게 몇 번이고 잘 생각했냐고 물었다. 나는 물론 잘 생각했다. 나는 그녀를 향해 활짝 웃었다. 물론이죠. 예전에는 남편이 가르치면 될 것 같아서 그냥 저냥 살았어요. 어차피 그들은 제 상대도 안 됐고요. 이제 남편까지 저를 배신했는데 제가 뭐하러 그들이랑 싸워요? 그동안 남편이 한번 창문을 넘어왔었다. 내 눈앞에 놓인 초록색 서류를 보고 만족하며 나는 그를 서둘러 쫓아냈다. 아이는 보여주지도 않았다. 시댁은 이혼 소송 서류를 받고 시부모님은 제일 먼저 우리 집에 쳐들어와 난리를 쳤다. 자기 손자를 데려가겠다고 하고 내가 받은 예단을 돌려달라고 했다. 아빠는 화가 나서 말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은 처음 봤다고. 남편은 그들 뒤에 숨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웃들이 시끄러운 것을 보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결혼한 지 2년이나 됐고 아이까지 낳았는데 예단을 돌려달라니 정말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서서 자기 돈을 생각하며 통곡했다. 말로 안 되니 손으로 뺏으려고 했다. 아들이 그들에게 다리를 잡혀 아파서 엉엉 울었다. 나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들을 걷어차고 싶었지만 선우 씨를 보고 참았다. 나는 정신병자야. 내 아들 다치게 해도 죄가 안 돼. 아이 안 주면 나 늙은이가 죽어서도 내 집 문 앞에서 죽을 거야. 내 얼굴에 피를 뿌려서 밤마다 악몽 꾸게 해줄 거야. 김씨 부자 후즈는 놀랐다. 시어머니가 병이 도졌다고 생각했다. 나도 놀랐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사람이 죽을 것 같았다. 결국 나는 울어서 정신없는 아들을 보고 손을 놓았다. 그 가족은 마치 승리한 수탉처럼 아이를 안고 떠났다. 부모님은 내가 상심할까봐 옆에서 나를 격려했다. 반드시 아이를 되찾아 주겠다고. 나는 기지개를 켜고 선글라스를 끼고 그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걱정 마세요. 며칠 동안 싱글 라이프 좀 즐길게요. 자유를 만끽할 거예요. 하하하. 딸이 충격받아서 미친 거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아이가 즐거워하는 게 우리가 울고불고 하는 것보다 낫죠? 우리 딸 심장이 얼마나 강한데 다른 사람을 미치게 할 수는 있어도 자기가 미칠 리는 없어요. 역시 엄마가 나를 제일 잘한다. 해외에서 휴가를 보내며 햇살과 해변, 맛있는 열대 과일을 즐겼다. 국내에서 온 영상에는 시어머니가 허리를 주무르며 손자에게 밥을 해주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예전에는 집에서 내가 아이를 돌보고 그녀가 집안일을 했다. 이제 내가 떠나니 그녀는 집안일뿐만 아니라 아이까지 돌봐야 했다. 24시간 내내 온 가족의 하녀가 된 것이다. 날이 갈수록 초췌해지는 시어머니를 보며 나는 정신적으로 깊은 동정심을 표했다. 그녀의 생각으로는 남자는 집안의 기둥이니 어떻게 기둥에게 집안일을 시킬 수 있겠는가?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하고 남자는 퇴근하고 돌아와서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영상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나는 서둘러 코코넛 주스를 한 모금 마셨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은 것은 이혼 숙려 기간 마지막 며칠이었다. 임청아, 내가 말해두는데 지금 후회해도 늦지 않았어.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앞으로 얌전히 우리 집 며느리로 살면 내가 너를 다시 받아줄게. 안 그러면 너 같은 이혼녀는 평생 내 집에서 늙어 죽을 거야. 우리 아들은 직장도 있고 얼굴도 잘생겼어. 너랑 이혼해도 얼마든지 초혼 처녀랑 결혼할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자신감 없고 기운 빠진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웃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겨우 한 달 지났는데 목소리 톤이 달라졌네. 아이 돌보는 게 정말 힘든 일이긴 한가 보다. 네, 어머님 말씀이 다 맞아요. 제 생각에는요, 제 남편뿐만 아니라 어머님 남편도 이혼하면 얼마든지 18살 처녀랑 결혼할 수 있을걸요? 남자는 40에 꽃이 피고 80이면 쌍으로 꽃이 핀다잖아요. 대단하시죠? 너. 나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어쩔 수 없다. 나는 말로 지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다. 할머니가 나 때문에 또 신경쇠약에 걸리면 곤란하다. 누가 내 아이를 돌봐주겠는가? 이혼 후 부모님은 내가 슬퍼할까봐 서둘러 나에게 거액의 돈을 주셨다. 나는 눈이 동그래졌다. 딸아, 걱정 마. 네가 평생 결혼 안 해도 엄마 아빠가 너를 먹여 살릴 수 있어. 슬퍼하지 마, 얘야. 결혼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란다. 나는 감동해서 눈물이 핑 돌았다. 부모님을 속이는 게 너무 죄스러워서 사실을 전부 털어놓았다. 결과적으로 내 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은행카드는 부부에게 빼앗겼고 나는 남녀 혼성으로 두들겨 맞았다. 아, 아니, 엄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 아빠, 제 엉덩이 때리지 마세요. 저 다 컸단 말이에요. 제 자존심이. 네가 자존심이 어딨어? 시댁이 아이를 돌보느라 집안이 발칵 뒤집히는 것을 지켜보았다. 오늘은 시어머니가 손자를 쫓아가다 넘어져 다치고 내일은 시아버지가 손자를 제대로 못 달래서 시어머니에게 한바탕 욕을 먹고 온 집안이 난장판이었다. 그들은 서둘러 아들에게 새 상대를 찾아주고 싶어 했다. 이 난장판을 수습해줄 사람, 적어도 집안이라고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상황을 보고 소개받은 몇몇은 이혼녀조차도 이 조건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하물며 아이까지 딸려 있는데 김선우는 몇 번의 맞선으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매일 기운 없이 지냈다.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그의 부모님은 겁에 질렸다. 그때 갑자기 그의 친구가 나타나 서울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추천했다. 이것이 대박이었다. 그는 바로 높은 자리에 올랐다. 그 후로 그의 부모님은 아이를 데리고 은근슬쩍 우리 집 근처를 맴돌며 자랑하기 시작했다. 내가 말해줄게요.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서울시청 공무원 아가씨래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 집에 있던 그 여자보다 훨씬 낫죠. 정말 우리 아들이 눈이 삐어서 그런 여자를 만났던 거예요. 우리 아들 결혼하면 그 여자는 우리 아들 신발도 못 들어줄걸요. 구경꾼 중 한 명이 그 표정까지 똑같이 흉내내며 아빠에게 전해주었다. 아빠는 웃다가 손에 든 담배를 떨어뜨릴 뻔했다. 얼마 후 정말로 일이 성사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두 노인은 한 번도 서울에 가본 적이 없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조건 좋은 여자가 어떻게 아이까지 딸린 이혼남을 만나겠냐고. 두 노인은 며느리에게 흠이 잡힐까봐 열심히 해명했다. 자신들이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라고, 젊은 부부의 독립적인 공간을 존중하기 위해서라고. 듣는 사람들은 안타까워했다. 김씨 집안 두 며느리, 한 명은 하늘 끝까지 칭찬받고 한 명은 개처럼 욕을 먹고, 만약 그들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화병으로 죽지 않을까. 실제 상황은 이랬다. 그들의 아들은 두 노인에게 장인어른 댁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자기 부모님도 작은 공무원이라고, 그래야 그 집 딸과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그리고 여자 쪽에서 아들을 서울로 데려가 키우겠다고 했다고. 두 노인이 가면 들통날까봐
다 된 밥에 재 뿌릴까봐 걱정된다고 했다. 그리고 두 노인에게 돈을 좀 더 빌려달라고 했다. 체면을 세워야 한다고. 두 노인은 아들이 손자를 데려가고 자신들에게 영양제를 잔뜩 사다 주자 서둘러 쌈짓돈을 꺼내 아들에게 주었다. 며느리에게 예단으로 주라고 아들을 넘겨받는 순간 나는 통통한 아들을 보고 입이 귀에 걸렸다. 남편이 건네주는 돈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우리 부모님이 새 며느리한테 주는 예단이야. 나는 그 돈다발을 보고 눈이 반짝였다. 내가 결혼할 때보다 더 많았다. 정말 결혼 한 번에 예단 2번 받는구나. 짜릿했다. 나는 그들에게 감사해야 했다. 시어머니가 내 아이를 돌봐주는 동안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그 해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역시 아이를 안 돌보니 머리가 잘 돌아갔다. 예전에 아이를 돌보면서 공부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낙방이었다. 이번에는 남편도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소심하고 나만 보면 움츠러들던 순한 남편이 나의 강요에 못 이겨 나와 함께 이혼 연극을 펼쳤다. 겨울날 나는 부드러운 안락 의자에 누워 있었다. 옆에는 시부모님이 시골에서 보내주신 체리가 있었다. 크고 달콤했다. 남편이 깨끗하게 씻어서 내 앞에 놓아주었다. 등 뒤에서는 남편의 부드러운 손이 내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시골에 돌아가지 않았다. 서울에서 너무 편하게 지냈다. 우리 부모님이 가끔 오셔서 내 머리를 가리키며 바보는 복도 많다고 욕했다. 바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남편이 나에게 물었다. 왜 그때 이혼 연극을 했냐고. 그냥 잘 설명해서 내 전투력으로 그들을 완패시킬 수 있지 않았냐고. 나는 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아주 진지하게 대답했다. 당신 엄마는 평생 강하게 사셨어. 아마 온 가족을 다 이기고 사셨을 거야. 갑자기 자기보다 전투력이 강한 사람이 나타나니 자기 자리를 뺏겼다고 생각하셨을 거야. 내가 계속 그들이랑 싸울 수는 있었어. 하지만 당신 엄마는 이미 충격받아서 가벼운 조증까지 생겼잖아. 만약 정말로 건강이 나빠지면 당신은 아들로서 한쪽은 아내, 한쪽은 친엄마인데 어떻게 하겠어? 우리 모두 막다른 길에 들어서게 될 거야. 이것은 내 진심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다른 뜻으로 알아들었다. 그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여보, 나를 생각해서 이 연극을 한 거구나. 나를 사랑하는 거지? 그렇지? 빨리 말해.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 아니거든.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나거든. 아들이 달려와 남편을 밀어냈다. 부자, 후지는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나는 아들과 바닥에서 뒹구는 남편을 보며 갑자기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바보는 복도 많다. 이제 시부모님은 시골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며느리가 얼마나 착하고 좋은 여자인지 자랑한다. 자기 아들은 정말 복 받았다고. 그리고 며느리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시도 때도 없이 물건을 보내온다. 나는 상상할 수 없다. 그들이 자기 집 며느리가 한 번도 바뀐 적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차피 그들은 이미 아들에게 엉뚱한 조언을 해주고 있었다. 빨리 며느리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그러면 자신들이 서울로 올 수 있다고. 그때가 되면 기정사실이 되니 아무리 기센 여자라도 시댁을 버릴 수는 없을 거라고. 나는 웃으며 남편에게 물었다. 둘째 낳을까? 그는 이불을 끌어안고 허둥지둥 도망쳤다.